네, 여러분들 지금 먼저 장경태 의원 준 성추행 고발 사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 스타트업파 뉴스팀이 긴급하게 오늘 국회에 소통관에 급파가 돼갖고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빨리 여러분들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 측에서는 TV조선과 가해 남성 모두 고소를 하고 강경 대응한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고소장이 제출될 거다라고 얘기고, 오늘 기자회견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TV조선이 추행 프레임으로 바꾸고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었다. 이 여성분이 이날 음주 후에 그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그리고 남친 폭력을 말리려다가 벌어졌던 사건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폭력과 함께 지금 장경태 의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남성이 나타나서를 소리를 지르면서 폭력을 행사했고, 그날 경찰도 출동을 했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부각되는 게 의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상 조작 편집 보도했던 TV조선과 동아일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론중재위원회부터 다 한다라고 했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실을 다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가해 남성이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이 사건은 추행 프레임이 아니라 남성 A씨의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과 불법 행위가 본질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강력하게 잘 대응했다. 무관용 원칙을 얘기했고, 고소인은 다음날 남자친구로부터 감금이 당했었다. 감금까지 당하고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장경태 성추행 뒤집어 씌운 여자 고발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 보좌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보좌진들도 이런 걸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보좌진 협회가 커뮤니티에 민보연 명의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운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같이 싸우겠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민주당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그 당한 게 이러다 말겠지, 나만 떳떳하면 돼 라고 하다가 이게 삽시간에 확 퍼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겁니다. 저 하바리 새끼들이 배임했니 횡령했니 개국본 돈을 횡령했니 연병을 떨었을 때 그냥 하바리라고 무시하면서 냅뒀더니 저것들이 통장가라고 하면서도 연병을 떨었잖아요. 저것들 나중에 제가 법적 대응하고 고소고발 조치하고 민사하고 하니까 지금 주둥아리도 못 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저도 당해봤더니 바로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대응해야 돼요. 심지어 제가 당할 때 10억을 횡령을 했니 몇 억을 횡령을 했니 연병을 떨었던 새끼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상대를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진짜 배임하고 횡령했다라고 생각해요. 장경태 의원도 이걸 가만두고 그냥 나는 떳떳하니까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장경태가 추행했다라는 기억밖에 남지 않아요. 보세요, 저놈들 배임했니 횡령했니 단 10원도 써본 적이 없다라고 늘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걸 법적 대응을 해야지 바로바로 여러분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게 자른 게 뭐냐면, 이런 프레임으로 누가 당했냐면 김남국이 당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님한테도 이거 그냥 넘어가 안 된다. 그 기사를 쓴 기자들 하나하나 다 고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당해보니까 김남국 의원님한테 그 당시에 강력하게 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장경태 의원님이 오늘 주말에 기자회견을 일요일 날 해갖고 잘한 게 뭐냐면, 이걸 그냥 두면요 민주당에서 장경태를 멀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장경태 의원은 자기가 떳떳하고 하는데 언론에서 의혹 보도를 계속 양산을 하면 민주당에서는 장경태를 믿지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장경태를 멀리하게 되면 장경태는 거기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무조건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거의 한 1년을 당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법적 대응을 했잖아요. 저도 너무 늦었었죠. 그랬더니 아직도 저 하바리들이나 돈탐사충들을 보면 아직도 제가 무슨 배임하고 횡령하고 벤츠 사고 연병들을 떨어요. 저것들 지금 그대로 지금 민사소송부터 해갖고 법적으로 다 저것들 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주둥아리 아무도 못 뛰잖아요. 어? 이제는 주둥아리만 뛰면 바로 고소하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장경태 의원님이 이거는 잘 하신 거예요. 이거는 빨리빨리 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한 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바리들이 그래도 저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 지키고 정청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청래를 욕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것들은 국힘당이 욕하면 같이 장경태 죽이려고 하는 새끼들이 무슨, 여러분들 안 그래요? 쟤네들이 민주당 지지자 맞아요? 조선일보 국힘당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장경태 욕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저건 잠재적 이직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고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아니 지네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데 왜 민주당 일에 간섭을 해요? 지네가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면 지네가 좋든 싫든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억울한 음모의 어떤 조작이나 공작에 갇힌 것 같으면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네가 민주당의 당원 당규 문제에 있어서 정청래를 공격하면 지네는 민주당 지지자라는 가정하에 지네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고, 가정하에 지네가 지금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런 공격을 받으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면 조선일보나 어떤 국힘당의 스탠스와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것들은 그래서 저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니고 저것들은 이직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잠재적 이직 지지자들, 파란 이직, 겉으로는 파란 척, 투표할 때는 그러니까 하는 짓은 국힘당 애들이랑 똑같은 짓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정청래 의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저번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최고위원이 9명이에요.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설명해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얘기하는 최고위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당대표가 지명한 2명의 최고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전당대회를 통한 선출직 5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내일 사퇴 선언을 해요. 최고위원. 누가 사퇴 선언을 하냐면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전현희 의원. 왜 내일 사퇴 선언을 하냐면,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공직자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18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당직을. 그래서 6.3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내일 월요일 날 다 사퇴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있고 한준호 경기도지사 후보, 그 다음에 김병주 경기도지사 후보, 이 3명이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현주는 자기가 출마 안 한다라고 이제 주제 파악을 한 거죠. 그렇죠? 주제 파악을 한 거죠. 이현주 뭐 했다고 갑자기 와갖고 최고위원 뽑힌 것도 감지덕지할 인간이 이제 와서 무슨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쟤네들 말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이가 안 좋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든지 이현주도 사퇴하고 나머지 한 명도 사퇴시켜갖고 최고위를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쟤네들 말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님이 사이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언에 최고위 사퇴해갖고 비대위 전환 체제로 할 수 있죠. 근데 이현주가 경기지사 출마 안 한다라고 이런 것도 보면 용산 지금 청와대의 생각과 당대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님이랑 정청래 대표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진짜 니들 취재라도 좀 해보고 응?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님이 물러나는 게 좋지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앞에서 화살을 맞아주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진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5명 이상이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죠. 비대위로 갈 일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부담인 거죠. 안 그래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국힘당이야. 지금 내란에 사과를 안 하고 내란 일주기가 당하고 국힘당이 해산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국힘당은 누가 봐도 비대위 체제가 맞죠. 근데 저런 장동혁이가 버티고 있는 자체가 더 웃긴 것이고 민주당이 비대위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5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현재 한 3명 정도 출마 의사를 내일이 지나면 이제 그거는 해소가 돼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선출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현재 전현 의원님이나 한준호 의원님이나 김병주 의원님은 선출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최고위원을 뽑아야 돼요. 그건 어떤 선거냐면 이제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죠. 보궐선거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한 달간. 그러니까 내 방송을 좀 보지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다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해주세요. 알겠죠? 한 달간 공지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머지 3명의 최고위원을 채우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내일 만약에 3명이 사퇴를 하고 당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퇴를 접수를 하면 만약에 빠르면 이제 12월 3일, 12월 4일 날 이제 공지가 뜨는 거예요. 보궐선거 공고 해갖고 한 달 동안 후보가 예비 후보들을 접수를 하고 3명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보가 몇 명일 경우에는 그러면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투표는 다음에 이루어지면 나머지 3명은 1월 달에 이제 채워질 예정이에요. 1월 달에 채워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는 잘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12월 4일이나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공고가 뜨면 한 달간 게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달간 공개가 뜨면 다음 달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 투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자들이 후보를 하고 나오고 정견 발표를 하고 그러면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하루에 일괄적으로 나머지 3명을 채워놓으면 다시 정청래 대표 2기 체제가 출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체제로 신속하게 빈자리 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것들이 하바리 새끼들이 난 몰랐는데 정청래 대표님 사퇴하라 그랬는데 한 30명 나왔다고? 집회도 했어요? 왜 내가 몰랐지? 집회도 했어요 저것들? 집회한다는 소리 듣는데 진짜 집회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는 집회를 했다고? 진짜? 응? 왜 이래? 응? 아이고
진짜 정신머리들 나와갖고, 5만 듣보자들 다 나왔어요? 응? 몇 명이나 나와보여? 응? 아이고 참 한심스러워갖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면 걔네들이 외치는 이유가 정청래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 물어봅시다. 정청래가 연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정청래는 연임하면 안 돼요? 응? 아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다가 칼을 꼽습니까? 개혁을 안 합니까? 국힘당과 안 싸웁니까? 나 하나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정청래 대표가 국힘당을 1이라도 이롭게 합니까? 조선일보에 1이라도 이롭게 합니까? 정청래 같이 꾸준히 야성이 강해갖고 민주당 내 주류로부터 견제받은 사람이 있어요? 응? 아니 정청래 같이 민주당의 주류로부터 견제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진짜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정청래가 오히려 정청래 한 번 더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쟤네들은 그냥 지네가 밀었던 박찬대가 떨어지니까 그냥 미운 거야. 응? 정청래가 잘 싸우고 뭐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재명만 지킨다. 근데 당대표는 박찬대 했더니 하바리들 지네 이제 현타가 온 거지. 야 우리는 하바리인가 봐.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뭉쳐봐야 상대가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정청래가 미운 거지. 왜? 박찬대를 자기네들이 대표로 뽑았으면 늘 현장 유튜버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찍던 놈들이 이제 전부 실직자가 됐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전부 이재명 찍으러 다니면서 밥 벌어먹고 살던 이 자칭 찐명이라는 놈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으로 들어가니까 찍을 수가 없잖아. 전부 실직자가 됐잖아. 그랬더니 이제 박찬대라도 찍어야 되니까 박찬대를 민 거야. 그랬더니 안 된 거야. 그렇게 욕을 하고 싸잡아서 정청래를 했더니 이제는 정청래는 찍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지네가 정청래 수박이니 뭐냐 하면서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를 찍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 잠재적 실직자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네가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청래를 욕했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휴대폰 킬 때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응? 제가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진짜 물어보자고. 응? 정청래 의원님이 개혁을 안 했습니까? 개혁을 하면 한다고 지랄. 응? 대통령과 속도를 맞추면 안 한다고 지랄. 그래요? 나 제일 웃긴 게 정청래 의원님이 뭐 세게 부딪히면 대통령과 엇박자,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했는데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대. 개혁을 하면 자기 정치한다 그러고, 대통령 해외 나갔을 때 조금 머뭇거리면 내란 재판부 설치 안 한다고 지네가 지랄하고. 내란 재판부는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지금 대통령과 지금 상의를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응? 지금 내란 척결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아니야? 정청래 의원님은? 예전에 박광원이랑 수박들 쿠데타 일으켰을 때 진압한 사람이 누구야? 그때 진압 못했으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그 당시에 무너질 뻔했어요.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박광원이가 죄송한데 특정 유튜버들 지금부터 채팅창에 쓰면 전부 차단합니다. 특정 유튜버들 치는 순간 바로 다 차단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수박들 척결할 때 1등 공신 아니야? 아니 정청래가 개혁을 안 했냐? 이재명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냐? 니들 알아?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의원님의 사이는? 응?
아니 뭘 했다고 정청래 사퇴하라고 하는 거야? 당선됐다고 사퇴하라는 거야? 니네가 민 거는 박찬대인데 우리가 박찬대를 밀었는데 정청래가 당선됐으니까 정청래는 어떻게든지 사퇴를 해야지. 우리가 휴대폰 들고 찍으러 다닐 게 생기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자 이거 아니야? 너네 찍으러 다닐 데가 없어서 그렇지. 응? 예, 차단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에 오세요. 예.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예. 다음에 채팅 한번 차단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니 정청래가 오히려 국힘당과 조선일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청래잖아. 그럼 제일 잘 싸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응? 아니 나 웃긴 게 정청래가 연임은 도전하면 뭐 죄 짓는 거야? 위헌이야? 아니 당원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연임이 가능해서 연임이 했잖아. 정청래 같이 국힘당과 잘 싸우고 조선일보와 잘 싸우고 정청래가 연임하는 게 위법이야? 어? 아니 무슨 상관인데 정청래가 연임을 위해서 그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1대1로 했다. 그러면 고로 권리당원들이 정청래를 좋아한다는 소리야? 그럼 왜 너희들은 권리당원한테 지지를 못 받아?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권리당원은 민주당원들 아니야? 권리당원들한테 왜 니들이 권리당원의 표가 대의원과 1대1이 되면 왜 니네가 불리해? 니들은 권리당원이 지지 안 해줘? 어? 아니 누가 됐든 왜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1대1로 되면 그냥 당원들이 이제 당대표를 누구를 뽑냐에 따라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의 지지도 받을 자신이 없는 인간들이 무슨 당대표를 하겠다 그래? 응? 아니 제 말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권리당원들은 당원 아니야? 대의원들한테 표에 막 다시 이낙연 때 같이 70대 1 이런 걸 바라는 거야 너희들? 아니 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야 계속. 아니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가 1대1이 되면 정청래가 연임을 위한 속책이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냐고 나는. 그러면 걔네들 말로 하면 권리당원들이 정청래를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 응? 그렇지 않아요? 권리당원들이 정청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비중을 유지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왜 당원들한테 지지도 못 받으면서 정청래를 욕하는 거냐 이거지 나는. 응? 그냥 당신들도 권리당원 대 대의원의 1대1로 되면 당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 아니 연임이 목적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나오고 싶어도 당원들이 반대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원들이 정청래가 지금 연임을 안 할 이유가 있나 이거죠 내 말은. 정청래가 국힘당과 안 싸우고 예전에 이낙연이 같이 개혁을 뒷걸음치고 있다든가 조선일보나 저쪽 애들과 지금 짬짬이를 한다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사상권권 이재명 대통령과 그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은 당대표를 왜 자르려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잠재적 이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날아가면 제일 좋아할 게 국힘당과 조중동이에요. 정청래는 말 안 듣거든요. 정청래는 조선일보 반대로 가니까 조선일보나 언론에서 아무리 너무 강한 개혁은 국민 화합에 저해가 된다라고 하면 옛날에 조선일보나 조중동 보는 민주당 의원들은 들고 와갖고 저희가 뭐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이지랄 떠는데 너무 강한 개혁은 국민 화합에 저해된다 조선일보가 딱 쓰면 정청래는 더 세게 나가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마 정청래 사퇴하라 이 외치는 거 가장 좋아하는 애들이
조선일보 거, TV조선 조선일보 거 조중동일걸요? 그 다음에 국힘당 애들일 거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못 봤어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얼마나 법사위 국힘당 애들 길 잘 들여갖고 법사위 군기가 딱 잡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나가세요. 퇴장. 아니 정청래 같이 법대로, 아니 법사위원장 할 때 이런 법사위원장 봤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속이 송원석 헛소리하거나 개소리하면 퇴장, 주진우 퇴장. 응? 아니 정말 잘하잖아. 응?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정청래가 연임에 꿈꾸고 있다, 죄인가요 그게? 정청래는 꿈도 못 꿔?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정청래가 만약에 연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죄야? 아니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정청래 의원 대표는 1년 해보고 이제 당에 앞으로 개혁도 할 게 더 많고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정청래가 연임을 생각하면 그게 죄냐고. 왜 사람들이 정청래 연임 찬성 이런 얘기를 안 해? 응? 안 그래요? 왜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이 저것들이 자꾸 정청래가 연임을 위해서 저러고 있다. 연임을 하면 어때서? 아니 정청래가 연임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연임을 해갖고 수박 척결하고 이재명 파리하는 이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이 진짜 이 지금 민주당 저 하바리들이 여러분들 출신들이 다 송가혁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정치 좀 오래 이 바닥에 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송가혁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절했던 애들이잖아요. 쟤네들이 예전에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2017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경선할 때 그때는 문재인 시대였잖아요. 문재인이 대세였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에서 지니까 이재명 탈당하라고 외쳤던 새끼들이에요. 저것들이 이재명 탈당하라고 외쳤던 새끼들이에요. 쟤네들은 민주당이고 뭐고 그냥 이재명만 보고 간다 그랬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전에 저것들 손절했어요. 저것들을 손절해갖고 저것들 사실상 공중분해가 됐었죠.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하니까 갑자기 저것들이 유튜버가 되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더니 자기네들이 찐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쟤네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민주당에 다 싫어합니다. 쟤네들은 자기네 편, 민주당 자기네 편 아니면 민주당을 다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 같으면 내란 종식될 때까지 좀 불만이거나 마음에 안 맞아도 대통령 봐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민주당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개혁의 주체가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같이 국힘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아쉬워도 민주당이 흠집 안 나게, 민주당이 똘똘 뭉쳐갖고 민주당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게 저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쟤네들은 뭐냐면요, 집권만 하면 드러나는 이 민주 진영의 고질병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뉴비씨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 당시에 뉴비씨를 중심으로 문파라고 하는 똥파리들이 등장했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니까 이 돈 탐사 하바리충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찐명이라고 하면서 저것들이 이렇게 민주당 안에 어떤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정치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저것들이 결국은 자극적인 컨텐츠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 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재명 하면 무조건 우리 대통령 성공해야 되고, 이재명 하면 지지율 높게 나오기 바라고,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감성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정청래를 욕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쟤네들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집권 말기에
차기에 뭐 정청래가 됐던 김민석이 됐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요, 쟤네 민주당 지지 안 합니다. 진짜예요. 저 인간들이 옛날에 민주당 지지 안 하고 열린민주당 따라갔던 새끼들이 공중에 지금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짜라니까? 저것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면 우리는 이재명만 지지했다라고 하면서 저것들 딴 사람들 지지하면서 저놈들 나갈 인간들이지, 민주당,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절대 저것들에게 정권 뺏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저것들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이재명 시대에 같이 살아서 영광이었고 막 이런 좋은 말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럴 인간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서승만 이런 애들은 정치권에 얼씬거리게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려고 비례대표 신청하고 진짜 개나 소나 정치하려고 이 달려드는 인간들 근절을 시켜야 돼. 근절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민주당이 좋은 건전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렇게 대세고 지랄을 하잖아. 지랄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늘 지네가 이 당의 그 찐명이라고 하는 이 송가혁이 당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죠.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도 손절했던 이 송가혁 새끼들이 결국은 지네가 이제 당의 중심이 되고 싶은데, 민주당의 당원들이 온라인 당원이 이게 어제 오늘 가입한 사람도 아니고 다 10여 년 전부터, 최하 5년 전부터 가입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가입했던 그런 당원들이 쭉 보고 있는데, 정청래를 수박몰이하는 걸 그걸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응? 안 그래요? 저것들이 여러분들 잠재적 이찍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틀린 거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이재명만 지킨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지키려면 민주당을 지켜야죠. 당연히 민주당을 지켜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지금 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탈당하라고 합니까? 나 하나 물어보자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탈당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할 때 방해를 합니까? 응? 도대체 정청래가 뭘 잘못했다고 사퇴를 해? 아 맞다, 걔네들은 박찬대를 밀었는데 정청래가 됐으니까 빨리 우리 유튜브 먹고 살게 우리 빨리 박찬대를 보내달라 이거야? 쟤네들은 여러분들 잠재적 이측들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 정청래는 그러면 국힘당 애들이 뽑았니?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는 국힘당이 뽑았니?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일부 송가혁 하바리 새끼들, 니네가 뭔데 사퇴하라 말아라 연병들이야. 안 그래요? 아니 당대표 정청래를 당원들이 뽑지 않았어요? 니네가 뭔데 그러니까 하바리 소리 듣는 거야. 응? 아니 니들 그러니까 하바리 소리 듣는 거야. 응? 그냥 니들 유튜브에서는 그냥 니네끼리 그냥 집회하고 놀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니들은 점점 고립되고, 니들은 점점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냥 정광훈 신도, 전환기 신도 그런 식으로 극우화 돼가는 거야 점점. 걔네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아니 정청래 대표는 뭐 국민의힘이 뽑았냐고. 민주당 당원들이 63점 몇 프로로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뽑아줬는데 당원들이 뽑았는데 왜 너희들이 사퇴하라 그러냐고.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분들 욕먹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심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아니 나 진짜 정청래가 내란 종식시키고 진짜 누구보다도 지금 검찰청 폐지법안 발의해갖고 여러분들 올해 추석 전에 한다 그래갖고 검찰청 폐지법 했잖아. 그래 뭘 안 했다 그래. 검찰청 폐지한다 그러고 검찰청 폐지법 발의했고, 내란 특별재판부 안 한다고 저것들이 연병하는데, 야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래. 그렇게 못하지 너희들. 분명히 얘기했잖아. 대통령 돌아오시면 상의해서 한다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팔고 정청래를 까야 되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돌아오시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상의하겠다라고 했으면 대통령과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정청래가 무슨 내란 재판부를 설치 안 했다고 연병들을 떨어. 어? 응? 대규모 집회에 30명이 나왔어요? 대단하네. 대규모 집회에 330명이 나왔어요? 진짜 대박이네. 응? 대규모 집회에 지네끼리 카메라 켜고 서로 응원하고 막 그런 거야? 어휴 대박이네. 대규모 집회. 아이고 어디 가서 민망해서 말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니네 현타가 올 거야. 응? 야 나는 아직 내가 집회를 은퇴해도 내가 집회하자 그러면 최하 나는 500명은 모은다. 나는 이제 집회를 은퇴해갖고 이제 그런 집회나 이런 거는 안 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도 내가 어디 가갖고 이거는 지킵시다 하면 500명은 모을 수 있다. 30명이 뭐냐 이 그지 새끼들아 진짜. 아유 쪽팔려갖고 진짜. 아유 씨. 아유 진짜 창피해갖고. 응? 그 니네끼리 끼리끼리만 나온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연합을 해갖고 30명 온 거야. 그지 새끼들 진짜. 아유 진짜 창피해갖고. 한 50명 누가 보내준 거 보니까 한 50명 나왔네. 30명은 아니다 야. 미안 50명. 미안. 30명 아니다 50명. 30명은 아니네. 미안. 누가 사진 보내줬는데 한 50명 왔네. 띄엄. 뭐 유튜버들도 왔나봐. 누가 사진 보내줬는데 한 50명 왔네. 요 사진 요거 진짜 한 50명 되네. 30명은 넘네. 30명 죄송합니다. 50명. 이거 보니까 50명이네.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50명이네.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50명 정도 되네. 쉬어볼까? 한 50명 되네 요 앞에. 많아 보이게 하려고 또 나름 뭉쳐있네. 근데 나 집회 전문가잖아. 여기 한 50명 돼요. 50명. 딱 보니까 50명 정도 되네. 50명. 많이 왔네 그래도. 그러니까 지네끼리 유튜버들 빼면 한 30명 왔겠네. 유튜버들이랑 뭐 거기 관계자들까지만 100명 정도 모였겠네. 훌륭하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나 진짜 궁금해서 보는 거. 정청래가 연임하면 왜 안 되는데? 정청래가 뭘 잘못했어? 정청래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니들 현실이야. 니네들 집회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예전에 내가 갑자기 나오라 그래도 민주당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키려고 그러면 당원 80조 개정을 해야 되고 당원 당규 개정해야 되고, 옛날부터 여러분들 제가 외쳤었잖아요.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 그때 아무리 못하고 급하게 해도 200명 300명은 그 골목을 꽉 채워. 항상 못해도 300명 400명은 그냥 와. 한심한 것들아. 무슨 정청래가 죄졌다고 니들한테 허락받고 연임을 하고 연병들 떨고 앉아있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합시다. 아유 한심한 것들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국힘당이 지금 보면 해산당할까봐 지금 정말 쫄아 있어요.
해산당할까봐 쫄아있다는 건 뭐냐면, 사실 국힘당은 추경호가 구속되는 순간 내란 정당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구속당하는 순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내용에 휩싸여요. 지금 여전히 사과할까 말까? 근데 장동혁은 사과 못합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지금 장외 집회를 통해서 한동훈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한동훈이 죽이든 말든 우리는 고맙죠. 그러니까 니들 하바리 새끼들아, 이런 데다 신경 쓰라고. 어? 그냥 국힘당 장애 투쟁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어? 한동훈이 당무 감사해야 된다. 연병하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라고. 응? 현장이, 너 국힘당 지금 현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아직도 계엄 1년이 다가오는데 윤 어게인 플랜카드가 있어. 팻말이 나와. 얼마나 자랑스러워. 국힘당 지지자들 변함이 없어. 걔네들은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윤 어게인 그런 어떤 플랜카드가 팻말이 나오는 것만 봐도 진짜 이거는 대단한 정당이에요. 얘네 봐봐라. 이 김문수 같은 애들은 참 인재야, 인재. 이런 김민수 같은 애들은 국힘당의 인재야. 이런 애들이 많이 국힘당을 장악을 해야 돼. 응? 당원 게시판 조사하라. 응? 이재명 공격은 둘째치고 지금 한동훈이 공격하고 저쪽 개판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지금 한동훈이나 반개헌파 반윤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계엄 1주년에 그 친윤 세력 몰아내고 내년 지방선거 자기네들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갖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인재예요, 인재. 이런 애. 예? 얼마나 인재입니까? 김민수 같은 애들. 이런 김민수 같은 애들이 최고위원 좀 많이 올라가고 지금 거의 전면전이잖아. 장동혁이가 한동훈 당원 게시판 다시 조사해라. 대박이잖아. 얼마나 얘네 보기 좋아. 싸우고 이런 애들 까고 이런 애들 취재하고 그래야지. 허구한 날 정청래 물러나라. 이 도라이 같은 새끼들아. 응? 이 하바리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오래 못 가. 제발 니들 내 말 들어. 니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응? 제발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답게, 응? 파란 이찍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응?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장동혁이가 지금 국힘당 대표잖아요. 거의 내가 보면 장동혁이는 정신적 분열 상태야. 지금 딱 보면 현장 가서는 완전 극우, 현장 가서는 극우의 전사, 뒤에서는 저도 에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정신분열의 어떤 지금 한 축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나는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거의 YS랑 비교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그날. 야, 누가 들으면 김영삼이가 누가 들으면 추경호가 민주화 투쟁하다가 지금 체포동의안 올라갔는 줄 알겠다. 야, 추경호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요, 내란이 터지니까 당사로 오십시오, 본관으로 오십시오, 당사로 오십시오, 본관으로 오십시오. 그러다가 지금 영장, 특검에서 영장 친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봐요. 추경호가 누가 보면 막 목숨 걸고 막 민주화 투쟁하다가 특검에 지금 조사를 받아갖고 구속 직전에 있는 게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아닙니다, 당사로 오십시오,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당사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타방송 얘기하면 다 퇴장한다고 얘기.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오십시오. 또 말을 안 들어. 안녕히 가시고요. 또 개헌 발표야. 됐지?
계엄령이었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한두 잔 잘하고 안녕히 가시고 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국힘당이 해산당할까봐 사과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계엄이 1년이에요. 지금 사과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계엄 동조sek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과할까 말까 이걸로 결국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상 국힘당은 또 두 쪽이 났어요. 또 지금 계엄령 이 1년을 앞두고 또 두 쪽이 났어요. 너무 좋잖아. 1년째 사과하냐 마냐 갖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다시 도돌이표를 하고 한동훈이 너 때문이다. 왜 자꾸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책임론이 있냐면, 한동훈이가 결국은 동조해줘 갖고 결국은 탄핵됐지 않냐, 거기서 오는 거야. 한동훈이가 동조해줘서 탄핵되지 않았냐, 거기서 여러분들 오는 거기 때문에 저 당은 멈출 수가 없는 당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겠죠? 그래서 저 당은 1년째 이제 도돌이표. 이 당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 국힘당이 왜 1년 동안 그 어떤 반성이나 사과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나 했더니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윤상현의 말이 큰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그쵸? 이 말이 국힘당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윤상현의 1년이 지나면 다 잊고 찍어주더라. 이 말이 결국은 불법 계엄 이후에 국힘당이 어떤 쇄신과 개혁을 막아버린 거죠. 전통적으로 윤상현이가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한테는 교훈이에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박근혜를 탄핵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친박 세력은 살아남고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봐도, 지금은 누가 봐도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맞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힘당에 남아있는 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못된 그런 바른미래당의 결국은 그 친박 세력에게 밀리고 결국은 합당당하고, 그러면서 윤상현이가 결국은 1년 지나면 있더라, 이런 말들이 어떤 국힘당의 어떤 소장파나 나름 그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이런 애들도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베이스가 서울이라 그러면 진작 사과하고 엎드리고 난리가 났죠. 베이스가 얘네들 TK 지역이니까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거든요. 베이스가 국힘당이 TK 지역 이쪽인데 얘네들이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불법 계엄 1년 앞두고 또 두 쪽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엄 반성하자, 한쪽에서는 단계 조사하자. 지금 저를 조사하자는 겁니까? 이미 저는 작년에부터 저를 조사하자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그 세력들이 바로 당을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저를 조사하자고 합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안 돼요. 아직도 저를 조사합니까? 연병 떨다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몰랐는데 그구들은요 민주당보다 한동훈이를 더 싫어해요. 현장 가보신 분 있어요? 그구들 윤어게인 외치는 애들 한동훈이는요 민주당보다 더 싫어해요. 진짜로. 나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 한동훈이는 민주당보다 더 싫어해요. 거의 배신자, 잡히면 죽여. 그 정도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지금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오락가락하고 정신분열 증상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오세훈이가 내년 서울시장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선거판을 좀 보면 오세훈이가 유일하게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젊은 층들 갈라치기 해갖고 어느 정도 민주당의 2030 흡수를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준석과는 오세훈이가 지금 연대를 하려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거나 그러면 오세훈이가 윤어게인과 이제, 오세훈이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 얘기해 줄 거예요. 오세훈이는 내년 지방선거 딱 끝나는 순간 당선되든 안 되든 무조건 현재의 국민의힘과 절연이에요. 현재의 세력들과는 절연이에요. 당선되면 오세훈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힘당은 절대 오세훈이를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오세훈이가 만약에 이런 국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순간 권력은 오세훈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힘당 현 지도부는 전부 쇠퇴를 하고 새로운 오세훈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리더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가 떨어지는 순간 오세훈이도 현 지도부와는 상종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끝나면 더 국힘당은 더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뭐 다 합쳐갖고 밖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내란 정당, 새로운 내란 정당 만들자고 하면 얘네들 분명히 모여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년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국힘당이 키를 준 거는 오세훈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 지더라도 아깝게 지자예요. 지더라도 아깝게 지려면 이준석과 연대가 필요하죠. 이준석이는 고정표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젊은 애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가 이준석과 연대를 논의한다라고 하니까 장동혁이가 동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나오니까 장동혁이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또 반박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서울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서 날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뭐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된 다음에 날아갔던 이유가 무상급식 반대했었죠. 응? 무상급식 반대해갖고 날아갔죠.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왜 날아갔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오세훈이의 정치적 약점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세훈이가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라고 하면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겠죠. 오세훈이가 지금도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오세훈이는 지금 이명박식 개발주의예요. 개발주의. 이명박이가 예전에 여기저기 뭐 개발한다 이거 하면 청계천 뭐 이런 거 개발한다 그러면서, 사실 이명박식의 개발주의가 이명박을 대통령까지 만들었고, 그 개발주의를 오세훈이가 물려받아 갖고 뉴타운 시대를 연다라고 하면서 서울에 온통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집값을 다 올려놓았던 장본인이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이를 날릴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사실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될 때는 서울 지하철부터 해갖고 서울철을 온통 공사판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지금 서울은 주거정책이 변했어요. 무조건 어떤 예전같이 뉴타운 만든다 이러면 사람들이 예전같이 우리 집값 오른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오세훈식의 개발주의는 사실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이 뉴타운 시대는 사실 갔거든요. 그 뒤에 내리 3선을 박원순 시장님이 하죠. 응? 박원순 시장님의 3선의 여러분들 가장 큰 동력이 뭐였냐면 도시 개발에서 도시 재생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포화 상태다. 이 포화 상태인 도시를
다시 친환경 재생으로 해야 된다. 도시 개발에서 도시 재생으로 어떤 시대의 흐름이 바뀐 거죠. 근데 오세훈이는 어때요? 여기저기서 세운상가 때려부숴서 또다시 개발주의 여기 한다 이거 한다. 예전같이 오세훈이가 무슨 개발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늘 보면 시대에 역행하다가 날아갔던 그런 것들을 몰라요. 지금도 오세훈이가 예전에 무상급식 반대했을 때 같이 지금도 시대는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 이 포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냐, 다시 도시를 사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 이게 건데 얘는 아직도 개발에 빠져 있어 갖고 뭐 강남편은 얻을 수 있겠죠, 제가 보면. 그다음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제가 트럼프 취임했을 때 여기저기 트럼프가 미국이 막 공세를 받고 막 이럴 때 뭐가 이상하다.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여기저기 여러분들 전쟁을 다 종료시키고 있잖아. 그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국은 전쟁을 해야지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인데 트럼프가 중동 전쟁도 지금 마무리 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견했던 거 하나 기억나세요? 제가 예견했던 거? 중남미 지역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중남미에서 칠레나 이쪽을 찍었거든요. 중남미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 미국이.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야. 그때 내가 중남미 지역에서 이게 전쟁이 이게 결국은 패권으로 전쟁이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예전에 내가 뭐 때문에 여기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랬더라.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이쪽 다 했는데 이 남미가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전쟁이 한번 날 것 같다. 근데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두로 대통령인데 카리브해에다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사실상 모의 폭격을 다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원인은 마약상과 인신매매들 처단한다. 제가 이거는 조금 다시 더 분석을 해갖고, 예전에 내가 왜 이 중동에서 전쟁이 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냐,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저기서 오히려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패권의 영역을 넓힐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네수엘라가 지금 사실상 타겟이 돼버렸더라고.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진짜 하바리님들 하나 묻고 싶어요.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가 해가 가나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는 사이가 너무 좋던데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제가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님은 사이가 너무 좋던데, 제가 왜 정청래 대표는 아니 그리고 대의원표를 언제부터 당신들이 대의원표를 그렇게 지키려고 예전에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외쳤던 분들 아니에요? 응? 당신들 예전에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외쳤던 분들 같은데 이제 와서 대의원제를 옹호하는 당신들 신수박들인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전에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계실 때 대의원제 폐지 하나의 목소리를 내더니 이제 와서 대의원제를 옹호를 해요? 아, 잠재적 이측들 진짜 니들
좀 그러지 말아라. 니들 부끄럽지도 않냐? 니들이 하는 짓들이. 난 니들이 너무 부끄러워. 난 니들가 좀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과거에 니들 발언들이나 니들 방송 다 지우면 안 돼. 니들 대의원제 폐지하고 1인 1표제하고 이런 거 다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런 거 다 그 찬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 응? 내가 딴 데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좀 하지 마. 응? 내 방송에서 딴 사람들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그러니까 차단당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늘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민의 힘, 국민의 장, 내란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투데이 정치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정청래 수박이라는 게 제일 웃겼어요, 여러분들. 강한 당대표. 예,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이 심층분석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월 3일날 어떤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서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용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노고에 감사드려 노고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총뿌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실 걸로 보이고, 시민과 언론인의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이다라고 빛의 혁명 1주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3일 어떤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신 기자회견 80명 외신 기자회견을 8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외신들의 질문이 어떤지 수준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부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쌍놈, 그 다음에 김성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대해서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담화. 그 다음에 참 뿌듯하죠. 1년 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우리 가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6개월 됐다 취임한 지 이런 얘기하지만 올 2025년 1월 달에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었는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도 제 생에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길면 길고 50몇 년을 살았지만 2025년 같이 이렇게 살떨리는 일들이 없었어요. 윤석열은 탄핵을 했는데 윤석열 체포가 1월 6일날 체포고 1월 6일인가 1월 16일인가 윤석열 체포하러 갔는데 체포가 공수처에서 못하고,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체포부터 1월달 체포된다 안 된다 막 거기서부터 난리가 나고, 헌재에서는 언제 2월달이면 탄핵 심판이 나온다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 막 진짜 어떻게 2025년이라는 시작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공포가 아니라 너무 분노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2025년이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단지 초반엔 좋지 않았다가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 진짜 먼 얘기 같지만 이렇게 오래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윤석열 체포부터 탄핵, 또 탈옥,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 임명 문제, 그거 갖고 또 기각될까 별놈의 찌라시가 돌고, 윤석열 탄핵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느닷없이 대선에 나온다 그러고 갑자기 또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해갖고 숨도 쉬기 너무 숨쉬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탄핵당하고 대선 날짜 잡히길래 이제 됐다 싶었더니 조희대 이
이 쿠데타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진짜 막 5월 달까지 막 피말렸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니까 그제서야 됐다 싶었죠. 참 주마등 같이 지나가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리고 28일 날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국정원이 어디 있냐면 저쪽에 수서 있는 쪽에 있는데, 야, 대통령이 국정원 방문한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을 딱 방문을 하고 이종섭 국정원장이 나오고, 정말 이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이번 내란에서도 굉장히 어떤 음과 양이 있죠. 홍장원이라는 1차장의 모습이 있었고, 조태웅이라는 국정원장이 있었고, 그들의 행보를 보면 엇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방문하는 곳입니다. 국정원이 여러분들 진짜 보안이 철저해요. 가보아시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을 들어가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가셔갖고 방문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헌신과 이상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정원의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예전에는 뭐 보이지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보는 국력이다, 이걸로 이제 다시 바뀌어갖고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국정원을 방문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국정원이 제대로 싸잡아서 무슨 일에 엮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해라.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원을 간 것은 우리가 집권하니까 국정원 저기도 우리가 딱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엉뚱한 짓 하는 놈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사실 검찰들이나 이 조작하는 놈들 국정원이 맘만 먹으면 다 잡아내거든요. 저는 일단은 국정원이 우리 거다. 그런 나름 그런 저같이 좀 정치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정원을 저렇게 딱 가고 사인까지 하면 국정원이 허튼 짓 못하고 좀 좋은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28일 날 법원이 여러분들 YTN 민영화 제동 걸었습니다. 이거 사실상 YTN 유진기업으로 넘어간 거, YTN은 사실 이제 무효화된 거예요. 이제 다시 YTN이 공영방송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법원 판결문을 떠나서 제가 이 YTN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YTN 민영화는 이 정부에서 단순히 그 한국전력이나 마사회의 어떤 지분을 넘겨갖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닙니다. 부정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긴 또 다른 언론 장악의 외주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언론 장악을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공영방송을 민영화시키면서 외주화의 언론 장악을 했던 사건이에요. 이거는 무효가 됐으니까 이거는 다시 공영방송의 기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관심 갖고 있는 추경호 내달 2일 날 구속 심사가 있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2일 날 3시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추경호가 이제 검찰 측과 특검 측과 추경호와 변호인단이 이제 법원에 가갖고 소명을 하겠죠. 특검은 근데
지금 모두가 지금 대부분 다 기각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검이 요번에 어떤 주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속시킬 때 보니까 언론에 까지 않더라고요. 까지 않다가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한 방을 치더라고요. 혹시 그게 있나? 특검도 추경호라는 어떤 전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특검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영장을 치지 않았나.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당일날 그 실질 심사 재판에서 특검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을지 그게 좀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항상 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가 바닥이라서 기각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검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때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보좌진들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좌진과 추경호가 나눴던 문자, 빨리 표결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대통령 지시다, 용산 지시다, 이런 문자 하나라도 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결정타가 되겠죠. 그렇죠? 특검이 이런 거라도 좀 제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이 조용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검사장 18명, 지청장 6명, 일선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내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하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주둥아리를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스스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장동 항소 포기하면서 검사들이 정의로운 척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국힘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쏙 들어가니까 스스로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동력을 잃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들이 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난리쳤던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죠. 니들 그때는 왜 난리쳤어? 왜 이번엔 안 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마음에 드는 분이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분 많이 봤죠? 이분 방송 패널 그리고 100분 토론 이런 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이제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합쳐졌죠. 방미통위의 신임 위원장인데, 이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요. 그렇죠? 근데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마 저쪽에서는 공격을 많이 할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 특히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 벌어졌을 때 이분 로스쿨 교수예요. 연대 로스쿨 교수인데,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할 때 조희대를 향해서 분노가 치민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고,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거부해온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냐라고 목소리도 크게 냈던 분이 있고요. 아주 저희 스타일이에요. 아주 저희 스타일이에요. 검찰 해체해야 된다는 분이에요. 아주 우리 검찰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랑 아주 잘 맞는 분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힘당이 비판하면 비판하고 비판할수록 좋은 분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너무 단순해요. 국힘당과 조준동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요즘 하나 더 플러스 됐습니다. 국힘당, 조중동 플러스 하바리들이 비판하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하나 생겼어요. 국힘당, 조선일보,
잠재적 이직 하바리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하바리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딱 맞잖아. 이 잠재적 이직 지지자들. 하바리들이 비판하면 좋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배국상이 천박한 김건희 처참한 계엄과 결별해야. 내가 보면 도찐이 개찐이 아닙니까? 배현진이나 김건희나 거기서 천박하면 내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알았냐? 천박한 거 김건희? 나는 김건희가 I believe 저희 오빠가 대통령이 되면 내조만 할 거예요. 연병할 때부터 천박하다고 내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 아니 딴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배현진이 김건희한테 천박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어떤 그 내란윤 씨, 성이 본가가 내란이에요. 내란윤 씨가 전환길에게 옥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 아이고. 윤석열이가 전환길한테 옥중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했대요. 이 편지를 전환길이가 공개를 했잖아요. 전환길이가 이 편지를 공개한 건 뭐냐? 점점 이제 내란 1주년이 다가오니까 윤석열과 단절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내년 움직임이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자기 지지층 극우들을 다시 한번 집결시키기 위해서 전환기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러죠?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란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당에서 박형준 그 부산시장부터 해갖고 오세훈이 그리고 국힘당에서 여기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란 사과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기는 아직 재판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들을 전환기를 이용해서 윤어게인 세력들을 잡고 있어야지 국힘당이 자기를 못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마운 편지입니다. 이런 거를 아주 고마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기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거고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쵸? 김건희는 라마다가 보내주셨죠.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내란윤 씨가 드디어 이제 특검의 공소장을 여러분들 보다 보면 야 이종섭이가 호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최상병 사건 터졌을 때 여러분들 최상병 사건 터졌을 때 시끄러우니까 직접 야 이종섭이 그 호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직접 이종섭이 호주로 도망가게 해라 직접 지시했다라고 어떤 그 최혜병 특검 공소장에 이종섭 런종섭 만든 것은 윤석열의 직접 지시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옆에 맞장구 쳤던 박성재 그럼 제가 출국 금지 풀면 됩니까? 지가 출국 금지 푼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종섭이가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더니 윤석열이가 호주 대사로 빨리 보내라라고 했더니 박성재가 그럼 제가 출국 금지 풀면 됩니까? 그래 다 걸린 거죠. 에이구 참. 야 우리 좋은 소식 또 있습니다. 우리 성열이가 주 5회 재판을 받습니다. 주 5일 남들은 근무할 때 주 5회 재판. 일반 이적 혐의 재판도 시작돼서 거의 일주일에 5번씩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특검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일반 이적죄까지 이제 재판이 시작하면 거의 매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 새끼 안 받으려고 연병하겠죠. 지금 윤석열 혐의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좀 봅시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2상무였고 재판부 지기현 특수공무집행 백대현
직권남용 한성진, 백대영과 한성진은 도찐이 개찐이, 그 다음에 최상병 승지 외곽대 우인성, 외환젠 일반 이정엽. 야, 이정엽이는 요번에 저거 아니야? 추경호 영장실질심사하는 거 아닌가? 맞죠? 이정엽으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된대. 아, 걔는 이정재예요? 지금 일반 이적죄 협회는 거의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돼. 그 사람은 이정재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돼서 총 5개의 피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5개예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해도 거의 매일 받으셔야 돼요. 예. 나 같으면 내가 윤석열이면 저 그냥 사형 구형해 주십시오. 예. 저 그냥 사형당해야겠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거든. 난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저 그냥 사형 구형해 주십시오. 그냥 저 사형 당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잘 생각해보면 그때 여인영이 멍청한 놈이 내가 검찰총장 전부 책임을 난 그럴 줄 몰랐어. 진짜 지가 적어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그냥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는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뭐라고요? 차단이 됐다고요? 그러면 시사타파 뉴스에다가 지금 시사타파 뉴스 마지막 방송에다가 댓글을 남겨놓으세요. 시사타파 뉴스 채널 마지막 영상에다가 오늘 라이브 아니다. 하여튼 하나 남겨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내란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환길 찾고 그냥 망상에 있는 거죠. 불쌍한 놈들이죠. 그 다음에 요거 좀 가봅시다. 지금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금 유병호 이제 조만간 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방송에는 중간에 웬만하면 이런 거 좀 보내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임기가 12월 5일까지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감사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외 순방 갔다 오셔갖고 감사원장 이제 좀 있으면 지명을 하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갖고 이제 하겠죠. 유병호는 제가 볼 때는 얘는 현재 감사원 안에서 조사 불응을 하고 계속 감사원 조사 TF를 흔들고 있는데 이놈만큼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네. 감사원장 조은석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추가 특검 구성도 검토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검토라고 나왔는데 왜 그러면 다음 달 말일이면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다음 달 말일이면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볼지 걱정이 되잖아요. 민주당이 왜 추가 특검 구성을 검토하냐면 그러니까 웬만큼 수사가 다 됐잖아요. 이 3개 특검을 합쳐서 미진한 사건을 하나의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고 1심이 끝난 1월 중순 이후에 2심을 앞두고 내란 재판부를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특검도 저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합특검, 그쵸? 내란 특별재판부 하나가 설치가 되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종합특검이 하나 들어와서 미진한 사건들을 추가로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들을 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시 또 새 특검을 다 하면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종합특검이라 그래갖고 하나의 특검으로 최혜병 그 다음에 막간년 막간놈 요 3개 특검
요 세 개는 하나의 특검으로 좀 하는 것도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면 공소 유지도 해야 되니까 공소 유지로 그쪽에다가 맡기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민주당이랑 국힘당의 중도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5%, 그 다음에 국힘당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5%. 이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중도에서 민주당이 45%를 지지받고 국힘당이 15%를 지지받고, 아직 정한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무당층이 26%거든요. 이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가 여러분 이제 12월이 들어서죠. 내일,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면 12월인데 진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전국이에요. 여러분들 왜 12월이 중요하냐면 요거만 얘기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예산 12월 2일인가 3일까지가 예산 시한이에요. 예결위에서 예산 법정 예산 시한이라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란 1주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추경호의 어떤 구속영장과 기각이냐 구속이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은 민주당이 이제 12월 안에 세게 사법개혁을 외칠 것이고 밀어붙일 것이고, 그래서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1월부터는 사실상 민주당이 어떤 세게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세게 개혁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12월에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년부터는 사실상 선거에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민주당의 사법개혁이나 여러 가지 법원을,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추경호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별재판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되고 민주당에게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러자마자 내년 1심이 끝나자마자 내란 재판부 잽싸게 설치를 하면 되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